1번 성북동 비둘기 지문 내용 확인. 이 시의 1년과 2년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OX? 잠깐만. 1, 2년. 1, 2년 말하면 어디냐? 어디야? 여기 앞에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산을 막 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 사는데 어떤 뭔가 이제 산업화, 현대문명 그런 걸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자연을 파괴해서 잘 있던 산을 다 막 깎아, 산을 막 돌을 깨, 이래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뭘로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산을 깎아서 사람들이 살 만한 어떤 공간을,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되는, 이게 맞는 거거든. 인간성마저 상실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성북동 산에 새로 생긴 번지는 뭘 상징할까? 두 개 중에? 그렇지. 새로 생긴 번지니까. 이 시는 비둘기를 뭐하여? 오케이. 우후. 너무 잘했어. 넘겨서. 자, 뒤에 1번. 이 시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오케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자, 2번. 보기의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작가 중심으로 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 이거 해줬지? 기억나? 그러면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거 뭐라고 그래 할게? 외우기 쉽게 알려줬었는데. 시대를 뭐 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하나는 외워야 된다 그랬어. 독자는 효용. 그것들이 지금 말한 이것들이 내재계, 외재계. 그렇지. 내재는 뭐야? 시 자체만 보는 거. 시 안에서 시구, 시 단어, 뭐 시에 대한 뭐 1년은 어떻고 막 이런 거만 얘기하면 내재인 거고, 나머지 작가, 뭐 시대, 독자 이런 외부적인 것들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외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작가 나온 거 몇 번? 오케이. 이게 3학년 때 요런 문제가 3학년 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준 그냥 시대 반영, 뭐 작가 표현 이거 2개만 알아도 독자 효용 1개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구 2개 찾아 쓰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 했어? 청각적인 거. 맞아. 또. 진짜 스스로 이렇게 잘 푸는 거야? 너무 잘했어. 이거 뭔지 알죠? 청각적 신상이니까 소리 들리는 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 너무 잘했습니다. 4번.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케이? 왜 이렇게 잘했어? 이거 넘어가도 돼요? 자, 5번 볼게요. 창작 의도에 대해서 작가랑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를 쓰세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뭐 위에 뭐 아이가 뭐 우리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시인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순박했던 우리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뭐를 통해 보여줘? 그렇지. 너무 잘했어. 좋아요. 넘어가서. 자, 이 시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시 엄청 유명한 거예요. 별표 하나 세요. 이 시가 엄청 유명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정도는 알아놔야 돼. 왜냐면 이 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시를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시험 범위가 어마무시 한 과목에 이만큼씩.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사회도 이만큼씩이니까 더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방학 때 좀 공부 많이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이런 시 같은 걸 좀 많이 봐놔야 돼요. 그 중에서 이 시는 엄청 기본적이고 유명한 시라서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예요. 신동엽 시인의 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방학 때 다시 얘기를 해주긴 할 거지만 신동엽 시인 뭐 시인 어떤 시인의 뭐 특징 뭐 이런 것도 어떤 시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거예요. 시를 볼 때 무조건 제목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가래. 껍데기 그럼 좋을까 나쁠까? 나쁠 것 같다는 느낌 들어? 가라잖아, 화자가. 가래. 그럼 껍데기에 세모칠게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자,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 세모할게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는 나무래. 껍데기한테는 가라 그랬거든? 그럼 얘는 좋아, 나빠? 좋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뭔가 얘는 나무라고 하고 얘는 가라고 했어. 그럼 두 개의 시어가 관계가 어떨까? 대조지. 자, 그런데 이게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시인이 참여시, 현실 참여시 이런 걸 좀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이거는 1960년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시거든요. 1960년대는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단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단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이데올로기가 좀 달랐잖아요. 그런 거에 갈등이 좀 심화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당시에 시를 많이 쓰신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 한번 알아두시고 가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시어에 4월이라는 얘기를 쓴 거야. 우리 4.19 혁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거야. 4.19 혁명에서, 그러니까 이 4월이 4.19 혁명인데, 이 4월의 그런 어떤 혁명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흐려지고, 막 우리가 이제 우리의 원래 목적은 뭐 이렇게 뭐 진실 추구하고 뭐 순수성, 뭐 민족 정신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였는데, 점차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점차 그 목적이나 어떤 뚜렷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좀 흐려지게 돼. 왜냐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항상 그런 게 좀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라고 하는 게 4월에 우리가 그랬던 혁명에서도 우리의 진짜 목적, 우리가 진짜 가려고 했던 것들, 진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만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라서, 껍데기는 뭐냐면요, 허위고 불순이고 불순성이고 가식이고, 그리고 그때 그 이데올로기가 달랐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미국이 들어오고 뭐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외세의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갈라지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껍데기에는 외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얘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좀 좋은 거겠지. 순수성, 진실, 순수, 민족 정신,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나무라고 하는 거야. 껍데기는 가라.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요. 가라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 요거가 형태가 평서야, 의문이야, 명령이야, 뭐야, 청유야, 명령어지. 명령형 어미죠. 명령형 어미. 명령형으로 가라 이래버리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강한 의지, 소망,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거를 표출한다. 그랬어. 그 밑에 이연으로 넘어가서 껍데기는 또 가래요.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어. 동학년은 동학농민운동 알아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를 동학년이라고 하는 거거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 곰나루는 뭐냐면요. 그 지금 옛날 지금 현재 충남 공주의 옛 이름이야. 충남 공주의 옛 이름. 그 아우성만 살고. 뭔가 얘만 나무라고 하니까 얘도 뭔가 좋은 것 같아. 동그라미 하나 하고 메모할게요. 그때 우리 동학농민회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아우성만 살고라는 거는 동학혁명의 순수한 정신만 나무라고. 얘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가 그때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순수한 그 정신, 우리가 순수하게 그 이루려고 했던 것들, 그런 마음들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자, 강조예요. 강조. 껍데기는 가라. 계속 반복하지.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자, 여기가 봐봐. 이곳은 한반도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 여기 한반도에서 우리 그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자, 이거는 막 야해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순수함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허위와 가식이 없는 순수한 모습. 아사달 아사뇨는 그때 우리 그 신라의 그 탑 만들 때, 석가탑 만들 때 그때 석공이랑 그 와이프 아내가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아사달 아사뇨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아사달 아사뇨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뭐 갑자기 뭐 석가탑 뭐 그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순수한 우리 민족. 그럼 여기에도 그 하나 표현법이 들어갈 때 있다? 왜냐면 이 아사달 아사녀를 순수한 우리 민족이래. 이거 표현법 중에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 조금 어려워. 근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대유법 들어본 적 있어? 잘 모르겠지. 뭔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줄게. 그럼 한번 내가 무슨 법이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봐. 왜냐면 뭔가 이제 대유하는 거야.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얘네를 갖다가 놓으면서 이거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대유법을 대신 비유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라고 해서, 초래청은 그 원래 우리가 혼례를 이루는 장소를 초래청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결혼식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중립, 뭔가 이제 우리 중립이라는 거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가운데 결혼식이래. 뭔가 화합하는 게 느껴지나? 잘 안 느껴지지만 느껴지는 걸로. 자, 여기까지.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 결혼식장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좀 했지만 뭔가 이제 중립의 초래청이라고 하니까 이걸 뭔가 이념을 초월한 이 중립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자, 맞절 밑줄 치고 통일, 남북화합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사달 아내가 뭐 결혼을 한다라는 식으로 결혼식장 앞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옛날 결혼식장이라고 했잖아, 초래청이. 그러니까 뭔가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한다, 순수한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오른쪽 위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거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법이게? 대유법이야.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향기로운 흙가슴, 순수한 정신만 계속 순수한 정신만 남으라고 하는 거야. 남는 거는 정신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는 가라 했으니까 또 얘도 세모야겠네. 뭔가 가라고 했어. 뭘까? 쇠붙이는 부정한 세력, 무력, 외세, 뭐 이런 것들은 가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모든 요거 시에서만 가능한 표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제 1960년대에 우리가 이제 남북이 서로 이제 광복하고 6.25 전쟁하고 이제 휴전한 다음에 남북이 서로 다른 이념을 갖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에서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하야하라고 이제 막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뭐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고 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4.19 혁명으로 해서 자유를 막 쟁취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쭉 갔다는 거야. 4.19 혁명에 우리가 순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4.19 혁명으로서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를 5.16 군사정변으로 해서 또다시 좀 어렵게 되고 했던 어수선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 안에서 나온 이런 시다. 그때, 그리고 이 신동엽 시인이 그때쯤에 시를 많이 쓰신 시인이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한번 볼게.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있는데 이거는 현실 참여적 성격이라는 뜻이거든. 현실 참여시라는 말은 좀 많이 안 하잖아. 현실 참여적 성격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데 자꾸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런 게 이제 현실 참여적이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 운율은 내재율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격, 현실 참여적, 저항적, 직설적, 상징적 이런 거 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고. 어조, 단호하다, 의지적이다. 제재, 외세 지배에서 탈피해야 할 민족 현실. 아까 얘기했죠. 외세. 그 가라고 하는 그런 그 세부치들이 뭐 이런 그런 것들, 무력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에 대한 열망이고요. 동일한 구절 계속 반복하죠.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것들 반복하고, 상징적 대립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직설적인 명령형 표현, 명령형 어미 나오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1년에는 뭐 4월에는 혁명의 순수한 정신, 2년에는 동학농민운동 아까 얘기했죠. 동학연애. 그 다음에 3년에는 우리 민족의 순수함, 강조, 통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결국에 4년에 분단연실 극복, 자주적 평화 통일을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알맹이, 껍데기 이런 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시험 보면 이제 그 다른 시가 이렇게 찌끔찌끔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요 시가 이번에 시험에 다른 학교가 나왔었거든. 대조의 시어를 고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알맹이는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진실함을 말하는 것과 껍데기는 완전 대조, 대립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1960년대 주제 파악하기, 이거는 아까 전에 좀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군부 국제 정권의 지배,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 대립 심화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알맹이 남고 껍데기를 가라라고 하면서 순수한 정신을 추구한다. 민족주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 옆에 문제 잠깐 풀어보세요. 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X. 이 시에서 껍데기는 뭐와 대립하는 단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형 종결함이? 그렇지. 뒤에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시를 작품 자체만을 대상으로 감상한 거래.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랑, 그치? 답은? 오케이. 자, 그럼 1번 볼게. 작가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무슨 문적? 그렇지. 자, 2번. 독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생각해본다.
고르라면 뭘까? 그렇지. 5번. 한국 사회 정치적 상황. 잘했어. 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시를 제목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알맞지 않은 것은 신동엽이 작품 활동을 했던 1960년대는 군부 독재의 서슬 아래 남북 분단의 상처가 깊어져만 가던 때였다. 그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대 이데올로기 진영의 대립이 우리 민족 분단 현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오케이. 일제는 상관없잖아 지금, 그치? 외세에 개입해서 벗어나자 뭐 이런 얘기는 맞지만 갑자기. 자,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이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봐야 돼.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 우리 화자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하고 싶어? 약간 그 태도가 어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약간 뭐 이렇게 순응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좀 뭔가 순응하지 않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거 느낌은 나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 뭐 신념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뭔가 여기서는 이제 가라, 너는 남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막 의지적인 표현을 하잖아. 그럼 가장 유사한 건 몇 번일까? 오케이. 자, 다른 거 한번 봐볼게. 뭐가 있을까나. 안 봐도 되려나? 다른 거는 그냥 다 감상적이고 약간 좀 그런 거 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지적인 거는 아예 비슷한 건 없네. 그치? 넘어가자. 4번 볼게요. 다음 시어 중에 그 의미가 나머지와 하나 다른 하나. 오케이. 자, 5번. 기억과 같은 심상. 기억은 뭐였어? 기억이 아마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이거 맞나? 네. 향그러운 흙가슴. 그럼 무슨 심상? 향그러운 흙가슴. 그렇지. 그럼 몇 번? 6번. 오케이. 자, 2번은 시각 중에 시각이래. 심상 중에 뭐야? 시각이죠. 붉은이니까. 자, 3번은 뭐야? 그렇지. 4번은 그렇지. 5번은 맵고도 맵고 쓰다. 자, 6번. 다음 대화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쓰세요 라고 했어. 선생님, 오늘 배운 시를 복습하다가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주영이구나. 뭐가 궁금한데? 아니구나. 학생이 남자구나. 이 시의 창작 당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인데 다 남북 분단 선교죠. 그렇지. 수업 열심히 들었구나. 헤헤. 그럼 알맹이는 뭐가 정착돼? 그렇지. 뭐를 이룬 나라? 오. 와, 정말 대단해. 정확해. 대단하다. 가인아. 7번으로 볼게요. A와 B에 해당하는 시구를 이 시에서 찾아서 각각 이어절로 쓰세요. 어떤 대상에서 영산되는 성질이나 부분으로, 이게 아까 그 방법이거든. 하나로 아까 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해석을 뭐라고 해줬냐면 한반도 전체라고 해줬잖아. 그치? 이거는 하나의 대상에서 연상되는 성질을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한다. 한라랑 백두는 부분이지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하면서 전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방법이라고 했지 아까? 그렇지. 그러면 A는 순수한 우리 민족을 뭐야? 그렇지. 그러면 B는? 그렇지. 너무 잘했습니다. 합시다. 근데 이 개념은 한번 했지만 그 개념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쭉 더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오늘 많이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원래 이거 숙제를 줄라 했는데 애들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고민을 좀 해볼게요. 국어의 의문체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의문이라는 게 아무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랬어. 그치?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이게 뜻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잘 알아주셔야 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건 소리다, 소리.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은 이것도 학교에서 했나 모르겠는데 너희 지금 이거 나가? 학교에서? 진도? 네. 나가고 있어? 프린트 혹시 받은 거 있어? 네. 지금 있어? 다음에 한번 갖고 와. 네. 음소랑 운소랑 더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분절 음은, 뭐 비분절 음은 이런 거 학교에서 했나요? 안 했어.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뜻을 구별해 준다라고 하니까 분절 의문은 뭐냐면 나누어지는 의문이라고 하는 거고, 비분절은 안 나눠지는 거. 그래서 소리의 길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봐봐. 물, 불 이런 거 할 때 미음과 비읍 때문에 뜻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자음도 의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고, 발, 불 같은 건 아와 우 때문에 뜻을 구별한다 라고 하면서 모음의 차이로 뜻을 구별한다. 모음도 의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그래서 모음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소리고 동그라미 2번은 모음, 동그라미 3번은 자음 다 썼어요? 네. 어디까지 복습을 해온 거야.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모음은 21, 자음은 19개. 자, 둘 중에서 공개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는 건 뭐게? 그치. 장애를 받는 거는? 그렇지. 너무 잘했어. 그런 차이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치? 공개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공개 흐름이 방해를 받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고 했었는데 단모음은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는 것들을 외우면 되겠죠. 거기 뭐 들어갔었지? 키? 그렇지. 그게 단모음이지. 그 표 그릴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전설, 후설 있고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치? 단모음의 뜻은 말할 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치? 근데 거기에서 왜, 위 같은 거는 옛날엔 이렇게 했었다고.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 맞는 거다. 근데 지금은 변하지만 옛날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 얘기였고요. 나머지가 다 이중모음.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친구들은 반모음을 배웠다고 하는데 반모음 혹시 배웠어? 반모음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다시 또 알려줄게. 반모음은 뭐냐면 이중모음을 만들 때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거든. 이중모음.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원래 그 개념인데 먼저 알려주셨다고 해서 한번 먼저 배워둬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중모음을 만들 필요한 것이 단모음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이제 위치, 입술 위치나 혀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잠깐 예를 들어서 말해주면 야 같은 걸 발음할 때 천천히 발음을 하면 이야 이야 이렇게 되거든. 입술이 이야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때 반모음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야가. 왜냐면 얘는 이래서 이중모음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전설모음이 있고 후설모음이 있다. 당연히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게 전설이고 뒤에 있는 게 후설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당연히 혀의 높낮이겠죠. 이것도 다 써줬나요? 오케이.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다. 이거는 발음 한 번씩 쭉쭉 해보시면 되는 거고, 단모음의 분류 기준, 입술 모양에 따라 이것도 했죠? 원순모음, 평순모음. 입술을 발음할 때 이렇게 펴는 거, 둥글게 오므리는 게 원순이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평순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 표까지 다 외웠으면 여기 옆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것 됐어요? 네. 오케이. 바로 넘어가. 자, 1번에는 동그라미 X. X. 자, 2번에는 오케이. 3번은 오케이. 그 다음엔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오케이. 넘어가. 자, 그래서 자음 체계표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요 표 외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방법 헷갈리면 안 되겠죠. 파열음, 마찰음, 비음 뭐 이런 것들, 파찰음, 비음, 유음 이런 것들 요 표 외우면 저 위에 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 요 표 다 알죠? 자, 그 다음 밑에 예사소리, 된소리죠.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것들 물, 뿔, 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 같은 거는 이런 거 뭐 학회에서 알려주시는 예문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게 장단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성모음은 양성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주로 어울린다 이런 거는 알고 있죠? 옆에 문제도 다 풀었나요? 그러면? 네. 오케이. 자, 5번에는 그렇지. 6번에 그렇지. 7번에 그렇지. 8번에 오케이. 여기는요? 여기도 했어요? 여기 해보세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 피읍, 우, 리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거 너무 쉽지? 비읍, 비읍, 우, 기역. 그 다음에 얘는 짝을 이룬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뭐랑 뭐 때문에 얘네가 불하고 풀이 뜻이 나눠져? 비읍하고. 그러면 뒤에 거는 나는 우하고, 그렇지. 다음에 불하고 북은? 그렇죠. 자, 밑에 아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입안에서 장애를, 그렇지. 바는 장애를, 옳지. 밑에 자, 혀의 위치 한번 단모음 쓰라는 거네. 그냥 단모음 다 찾아서 여기다 써주세요. 단모음 옆에는 그렇지. 이중모음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위에 거 다 보고 써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린다. 뭐 있어? 오, 왜, 우, 위. 여기는 나머지. 자, 그러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 위, 이, 우는 혀의 높이가 높은 에, 왜, 우. 혀의 높이가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낮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보고 혀의 최고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다. 앞, 뒤 이렇게 하면 되죠? 옆으로 넘어가서 쬐끔쬐끔한 문제. 자, 1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오케이. 잘하는데? 자, 2번에 오케이. 잠깐만, 뒤에도 안 했지. 뒤에는 했어? 오케이. 자, 얘 여기 뭐 들어가? 피읍. 됐죠? 그 다음 뜨르 스 맞아요? 네. 오케이. 밑에는 드쯔. 그렇지. 밑엔 그끄. 그렇지. 밑에 파열음으로 갈게요. 그끄 드뜨 뿌뿌 크푸 맞아요? 네. 스스흐 츠츠츠 맞아요? 네. 오케이. 노란 양말 중에 비음은? 미음. 오케이. 그 다음에 흐르는 소리는? 미음. 오케이. 밑으로 내려갈게. 예사소리. 예사소리는 그냥 별거 없는 거. 이런 것들. 나머지는 얘는 된 소리는 그, 뜨, 뿌, 쓰, 쯔 이런 것들. 그 다음 거센 소리 크, 트, 푸, 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얘들아 이런 게 많이 나오겠지. 이런 거가 이런 게 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 나의 단어들은 가에 비해서 단단하고 강한 느낌. 강한. 그러면 다는 가에 비해서 거칠고 거세다. 거센 느낌. 괜찮죠? 옆에 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자음 혀 빗부분과 여린 입천자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오케이. 잘했어. 4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자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